당신은 중앙아시아의 어느 산속에서 어머니의 몸을 빠져나옵니다. 한 형제가 당신 옆으로 미끄러져 나와 당신의 등에 다 착지합니다. 당신은 눈이 멀어 주변을 볼 수 없지만 어머니가 굴에 깔아둔 둥지 재료에서 나오는 따뜻함에 더 가까이 몸을 붙입니다. 형제가 몸을 뒤척이다가 실수로 당신 위로 굴러와 당신을 흙벽에 눌러버립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고 밀어내며 마침내 빠져나오고 더 따뜻한 중앙 쪽으로 다시 기어갑니다. 어머니가 몸을 움직여 일어섭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굴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당신과 형제를 뒤에 남겨둡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굴 안은 조용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당신의 눈이 처음으로 떠집니다. 주변의 벽은 단단한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고 형제는 이미 당신보다 더 자신 있게 이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입에 풀을 물고 굴 입구에 나타나 형제 사이 바닥에 내려놓고는 곧장 다시 떠납니다. 형제가 먼저 그 더미로 다가가 줄기를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기어가 한 조각 물려 하지만 아직 이빨로 무립니다. 형제가 발로 밀쳐내며 큰 덩어리를 가로채갑니다. 그때 땅을 통해 무언가 진동합니다. 처음엔 희미하나 진동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형제도 똑같이 합니다. 진동이 머리 위로 지나가 멀리 사라지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풀더미가 형제와 당신 사이, 입구는 비어있고 빛 속에 기다리며 형제의 풀 씹는 소리를 듣죠.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곧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주가 되었고 굴은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좁게 느껴집니다. 형제는 이미 입구 근처에 있고 밖에서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하기에 당신은 빛을 향해 밀고 나가 바위가 많은 경사면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은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형제는 몇 몸길이 떨어진 곳에서 이미 이로 신선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걸음 내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그때 그림자가 앞에 바위를 스쳐 지나가자 당신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형제는 두 바위 사이의 틈을 향해 달려가 그 안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바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머리 위를 한 번, 두 번 선회하다가 마침내 능선을 지나 사라집니다. 머리 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바위 사이 풀밭으로 걸어갑니다. 줄기를 물고 힘껏 당겨 땅에서 뽑아냅니다. 굴 밖에서 먹는 당신의 첫 진짜 식사입니다. 당신은 얼른 먹고 다른 줄기를 짚습니다. 어머니가 건너편 입구에서 나옵니다. 어머니가 날카롭게 울자 당신은 멈춰섭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카 한 마리가 근처 바위 위에 나타납니다. 그 피카는 어머니보다 크고 몸을 낮춘 채 어머니 쪽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곧장 그쪽으로 달려들고 두 마리는 두 바위 사이에서 부딪힙니다. 몇 초 동안 서로 밀치고 물다가 낯선 피카가 몸을 돌려 경사면을 가로질러 도망칩니다. 어머니는 피카가 가는 걸 지켜본 후 입구로 돌아갑니다. 당신과 형제도 굴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곳이 당신의 영역이지만 살아가려면 다시 나가야 합니다.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고 있고 갈수록 나가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어머니는 당신보다 앞쪽 경사면에 있는데 전에 본 적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풀줄기를 끊어 커다란 다발을 물어 나릅니다. 바위 위에 내려놓고는 다시 풀을 가지러 갑니다.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어머니는 새로 가져온 풀을 얹으며 커다란 더미를 쌓아갑니다. 근처의 풀밭으로 걸어가 줄기를 한 입 물어보지만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훨씬 질깁니다. 더 세게 잡아당기자 마침내 줄기가 끊어집니다. 그 줄기를 집어들어 어머니가 쌓기 시작한 더미 쪽으로 옮깁니다. 당신의 형제가 경사면 반대편에서 훨씬 더 큰 풀다발을 들고 나타납니다. 형제는 풀을 더미 위에 떨어뜨리고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돌아섭니다. 당신은 다시 풀밭으로 가 이번에는 한 번에 줄기 3개를 잡아 물어뜯습니다. 그때 왼쪽 바위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길고 갈색인 그것이 곧장 다가옵니다. 풀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족제비는 역대급으로 빠릅니다. 앞쪽 바위 틈을 발견하고 족제비 이빨이 뒤에서 딱 맞물리는 찰나 그 사이로 몸을 날립니다. 족제비가 오기엔 좁지만 녀석은 머리를 밀어넣으며 억지로 들이밉니다. 당신은 뒷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초 후 족제비는 머리를 빼고 자리를 떠납니다. 다리 떨림이 멈추길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레 입구로 가 밖을 봅니다. 당신이 벤 풀이 바위 위에 흩어져 있네요. 겨울이 다가오고 살아남기 위해 풀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형제와 함께 쓰는 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사면 자기 구역에서 풀을 베는데 형제가 당신의 풀밭으로 걸어옵니다.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당신이 노리던 풀줄기를 베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풀은 당신의 더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 머리로 형제의 어깨를 밀칩니다. 형제는 더 세게 밀어붙이고 둘 다 뒷다리로 일어섭니다. 형제는 당신보다 약간 더 커서 바위 위로 당신을 뒤로 밀어내 결국 균형을 잃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당신은 몸을 돌려 경사면 아래쪽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풀도 마찬가지로 무성하지만 당신이 아는 영역 밖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여러 줄기를 자르기 시작하며 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바위 뒤에서 또 다른 피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도 형제도 아닙니다. 완전히 자란 어른 피카이고 당신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듭니다. 당신은 언덕 위로 도망치려 하지만 다른 피카가 훨씬 더 빨라서 길을 막아섭니다. 그 피카가 앞다리 바로 아래 옆구리를 물어 당신은 비틀거리며 바위 경사면을 굴러내려갑니다. 당신은 땅에 세게 부딪히고 재빨리 일어나 집이 있는 영역을 향해 최대한 빠르게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과 형제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같은 구역에 머물며 서로를 내쫓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풀과 같은 공간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 두 사람 모두 진짜 위협은 이 공유된 땅밖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곧 당신만의 영역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미 그곳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10달이 되었고 눈이 온 경사면 전체의 바위와 풀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건초 더미는 어머니와 형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충분히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초를 오래 버텨야 하기에 당신은 굴로 들어가 안에 저장해둔 더미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당신은 잠깐씩만 밖으로 나와 주변을 확인하고 입구 근처에 배설물을 남깁니다. 저장해둔 풀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어서 더미에 갈 때마다 조금씩 덜 먹게 됩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남은 양을 보니 눈이 녹을 때까지 버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해서 당신은 굴을 나와 눈 위를 가로질러 형제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건초 더미는 당신 것의 2배 크기이고 평평한 바위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은 더미 가장자리로 다가가 풀을 한 입 물고 돌아서려 합니다. 형제가 굴 입구에서 튀어나와 눈 위를 가로질러 곧장 당신을 향해 달려듭니다. 당신은 풀을 떨어뜨리고 도망치지만 형제는 바로 뒤를 쫓아옵니다. 앞발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세게 부딪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도 전에 형제가 따라잡아 귀를 물어버립니다. 당신은 머리를 비틀어 빠져나온 뒤 허겁지겁 일어나 자신의 영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귀가 찢어져 얼굴 옆으로 피가 흐릅니다. 당신은 곧장 굴로 들어가 벽에 몸을 바짝 붙입니다. 몇 시간 뒤 출혈은 줄지만 상처는 벌어진 채입니다. 당신은 건초 더미로 돌아가 식량을 아껴 먹습니다. 봄은 오겠지만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1살이 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경사면 곳곳에 싱그러운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다른 피카들이 내는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들립니다. 한 암컷이 당신의 영역 가장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해서 당신은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코를 맞대자 그녀가 몸을 돌려 바위 위를 움직이고 당신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때 또 다른 수컷이 바위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훨씬 더 큰 그는 멈춤 없이 곧장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그는 당신의 옆구리를 세게 들이받아 당신을 넘어뜨릴 정도의 힘으로 부딪힙니다. 당신은 바위에 세게 부딪혀 한 번 구른 뒤 멈춥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나 그를 마주하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돌진해 같은 곳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으로 인해 당신이 뒤로 튕겨져 바위에 부딪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에 통증이 번집니다. 다른 수컷은 당신이 회복하길 기다려주지 않죠. 그는 등을 돌려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암컷은 그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가만히 서서 코를 만지게 하네요. 당신은 몸을 일으켜 자신의 영역 쪽으로 다시 이동하며 몸을 낮춥니다. 갈비뼈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프지만 당신은 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굴 안으로 들어가 벽에 몸을 붙이고 통증이 견딜만해질 때까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당신의 몸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치유될 것입니다. 다른 기회가 또 올 테지만 다음번에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2살이고 2개의 큰 바위 지형 사이에 있는 경사면의 한 구역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쌓아둔 건초더미가 한 시즌을 버틸 만큼 충분히 컸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더 큰 건초더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가 산봉우리 뒤로 질 때까지 일합니다. 풀을 베어 묶음으로 들고 오는데 갈수록 그 묶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 줄기를 한 번에 물어 끊는 방법과 풀을 한 가닥도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옮기는 방법을 정확히 익혔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 어린 피카 한 마리가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곧장 그쪽으로 달려가 바위 너머 경계선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쫓아냅니다. 몇 시간 후 당신은 자신의 영역 끝자락에서 건초를 모으다가 아래 바위들 사이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머리를 낮게 숙인 채 바위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우가 멈춰 킁킁거리더니 당신 쪽으로 걸어옵니다. 여우는 2몸 길이 정도까지 다가옵니다. 바로 옆을 지나갈 때도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털이 화강암색과 잘 어우러져 여우는 당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우는 계속해서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능선 뒤로 사라집니다. 여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금 베어놓은 불을 재빨리 집어들어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당신의 건초 더미는 이 산의 이 구역 전체에서 가장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겁보다도 형제의 겁보다도 큽니다. 당신은 가장 혹독한 겨울도 견딜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누구에게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2번의 겨울을 온전히 살아남았고 이번 겨울은 3번째 겨울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3살이 되었고 혼자 힘으로 2번의 겨울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당신은 굴 밖에서 바위 사이에 자라는 신선한 풀을 먹고 있는데 뭔가가 달라집니다. 진동이 당신 발밑의 땅을 통해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경사면 위를 올려다보고 저 멀리 위쪽에서 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눈사태는 작은 균열로 시작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더 넓어지고 떨어지는 매 미터마다 바위와 잔해를 집어삼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기에 몸을 돌려 굴 입구를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하지만 땅이 이미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틀어 경사면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눈더미가 바위를 덮치며 계속 다가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눈사태가 뒷다리를 덮치자 당신은 눈 속에 처박힙니다. 눈더미 속에서 몸이 사방으로 회전하며 굴러갑니다. 이제 상하좌우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입과 코까지 눈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러다 눈사태 속에 묻힌 단단한 무언가에 몸이 세게 부딪히고 그 충격에 폐에 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눈은 몇 초 더 움직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당신은 표면을 향해 파내려고 하지만 눈이 온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어서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은 눈 속에서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당신 위로사는 다시 조용해지고 어딘가 근처에서 또 다른 피카가 경고음을 냅니다.